담당하고 있는 허일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지영 강사님에 이어서 제가 맡은 제품은요, 바로 이번 같은 여름철에 정말 중요한 제품이죠. 바로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내 몸속 온도 조절은 하루에 물 한 잔 습관으로부터 이스프링이 왜 필요한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더님들 우리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요런 안내 문자 한 번쯤 며칠 전에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있고 있는 이 서울 지역에는 서울 전 지역이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해라라는 그런 안내 문자였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비슷했죠. 이만큼 장마가 끝나고 나서 오늘 여름도 오늘 날씨도 그렇고요. 지금 어제 그제부터 해서 앞으로 남은 이 여름 기간 동안 정말 이 더운 나날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 진짜 올여름 얼마나 더울까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기상청에서 2026년 이 여름 기후 전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까 꽤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요. 6월부터 8월, 우리가 흔히들 여름이라고 부르는 이 계절,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더라라고 이제 이 기후 전망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 재밌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작년에도요, 또 재작년에도요, 이 앞에 해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2025년에도 2014년에도 올여름 더 더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건데, 이걸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026년 진짜 덥겠다. 그리고 내년 2027년, 또 그 다음해인 2028년도 또 더 더워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매해 우리나라의 여름 온도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 에어컨, 선풍기 필수적으로 틀고 또 활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컨이나 선풍기 참 꼭 필수 여름철 에어컨 제품인 건 맞는데요. 이 겉에서의 더움은 해결해 줄지 몰라도 내 몸 안에 이 뜨거운 열기까지 해결해 주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운 여름철 어찌 보면 내 몸 속부터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에어컨 뭘까요? 맞습니다. 리더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또 답해 주신 바로 수분 섭취, 물 보충입니다. 그만큼 이 수분 보충, 지금 같은 더운 여름철에 꼭 필요한 그런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수분 보충을 넘어서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일사병, 열사병.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자료를 준비하기 전까지 일사병과 열사병은 그냥 좀 비슷한 종류인 줄 알았어요. 덥다 보면은 이렇게 아까 정부 안내 문자처럼 오늘 일사병 조심하세요, 열사병 조심하세요, 이런 안내 문자 한 번쯤은 우리가 받아봤잖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좀 덥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가 보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일사병과 열사병은요, 이름은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그 증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오늘 강의 이후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일사병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병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좀 더위 먹었다 이런 표현 쓸 때도 있죠.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요, 내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증상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덥다 보면 우리가 덥죠. 덥다 보면 뭐가 나죠? 땀이 납니다. 땀은 왜 날까요? 네, 우리가 더우면 땀이 난다라는 이 얘기는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더우면 땀이 왜 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우면 왜 땀이 나냐면요,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운 거죠, 말 그대로. 근데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은 내 몸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내 몸속에 있던 수분이 배출이 되면서, 즉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땀이 난다고 무조건 체온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땀이 나고 나서 이 땀이 증발하면서 내 체온이 떨어집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고 몰랐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내가 이 더울 때 땀이 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내 몸의 체온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땀이 나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병 한번 보면요. 이 원인이 땀 배출로 인한 수분과 염분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을 경우에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두통이나 피로감, 어지러움증, 뭐 땀, 구토 등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체온이 37도에서 40도가량을 보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일사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일사병 증상이 내가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선 그늘로 피하십시오. 그늘로 피하시고 나서 수분 보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일사병은 그래도 내가 조금 스스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당장 그늘로 못 가실 수도 있고요. 당장 수분 보충을 못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 뜨거운 뙤약볕에 내 체온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사병을 넘어서 열사병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사병은요, 일사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열사병은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땀을 배출시키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벌써 이 내용만 들어도 약간 섬찟하죠.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안 난다? 땀이 안 납니다. 땀이 안 난다? 잠깐만, 내 체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땀이 안 난대요. 그러면은 내 몸의 체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40도 이상의 체온을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체온 1, 2도만 달라져도 굉장히 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뭐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우리 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체온을 굉장히 균형 있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2도, 3도가 높아진 40도가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다양한 기능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경련이라던가 뜨거운 막 건조한 피부, 뭐 창란 증상 이러한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아까 일사병처럼 단순히 뭐 그늘로 간다거나 뭐 수분을 섭취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정말로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굉장히 이름은 비슷하지만 꽤 대처가 다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구나라는 걸 아셨죠?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까 그 정부 안내 문자를 보실 때 어떨 때는 일사병 조심하세요 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떨 때는 열사병 조심하세요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일사병보다 열사병 조심하세요 할 때는 오늘은 진짜 내가 웬만하면 외출도 좀 삼가야겠다, 정말 좀 뜨겁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이 탈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어찌됐든 내가 평소보다 이 더위가 훨씬 더 강하다는 증거일 거고, 평소보다 더위가 강하면 땀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날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수분 함량보다 내 몸에서의 수분 배출은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걸 이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평소 내 신체 수분의 총량보다 이 수분의 총량이 적어지는 증상을 탈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탈수 증상, 우리는 요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 몸이 물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도 파악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처럼 저처럼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핑 도시는 분들, 평소에 뭐 기립성 저혈압이 있던 분이 아니고 평소에 괜찮았는데 요즘 따라서 내가 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조금 머리가 좀 핑 도는 것 같아 하셨던 분들, 수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어요. 왜 이러지? 왜 평소에 안 그랬는데 요즘 따라 그러네? 역시나 수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쉽게 공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평소보다 그 색깔이 더 유독 짙어요.
레몬 색깔이 좋다라고 하는데 유독 뭔가 진 노란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조금 더 지독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지금 내가 뭔가 물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땀이 나면서 조금 더 더우면서 피부도 괜히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 역시 수분이 부족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증상, 물론 다른 이유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다르게 생각하면요. 내가 물만 더 잘 드셔주셔도 이러한 증상들 조금 더 쉽게 개선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가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사람의 몸에는 한 60, 70% 정도로 수분이 차 있다라고 하죠. 성인의 경우는 6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1에서 3%만 부족해도 사람은 정말 심한 갈증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고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요. 12%가 부족하면 무려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말 적은 양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 리더님들한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해드린 이 얘기 오늘 난 처음 들었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마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든지 한 번쯤은 TV든 또 이런 강의든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1%만 부족해도 우리 몸이 이렇게 심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포함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수분 섭취를 잘 안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 물이란 게 내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알지만서도 물을 제대로 자주 안 마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너무 익숙한 얘기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엄마가 아들한테 누구야 공부 좀 해라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들 공부 안 할 때 있잖아요. 왜요? 그냥 엄마의 잔소리처럼 느껴져요. 너무 일상적인 얘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물 안 마셔도 되겠습니까? 마시셔야겠죠. 그렇다면은 우린 이거를 이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누구야 정말 물 많이 마셔야 돼 라고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우린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요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가 어느 정도 양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네, 지금 남자 한 명이 우뚝 서 있습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네, 지금 약간 졸릴 타이밍이었는데 잠 좀 깨시나요? 네. 네, 제가 나름대로 또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름철마다 또 자신있게 좀 우통을 까기 위해서 조금 졸리신 분 계시면 지금 제가 살짝 까볼까요? 네, 장난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열심히 좀 운동을 하는 편인데 제 평소 체중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와우, 갑자기 댓글창이 활발해졌습니다. 생각대로 리더님, 몸짱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평소 체중이 제가 74kg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 몸에 아까 제가 성인의 6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럼 74kg의 60% 정도는 대략 52kg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52kg, 여기서 1%만 부족해도 저는 굉장히 심한 그런 갈증을 느낀다는 거겠죠. 52kg의 1%면 몇 밀리리터일까요? 네, 520ml입니다, 대략. 이거를 알고 계시면요, 훨씬 더 이제 야, 이거 1%만 부족해도 진짜 심한 갈증 느낀다라는 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면 누구님, 우리 몸에서 1%만 부족해도 정말 많은 갈증을 느껴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라고만 끝내는 것보다는 누구님, 우리 몸이 1%만 부족해도 정말 심한 갈증을 느낀다는데 1%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평소에 74kg 정도 나가는데요. 성인의 남성의 60% 정도의 수분이 차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대략 52kg 정도가 제 몸에 지금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여기에 1%는 520ml밖에 안 돼요. 우리 생수병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정도만
내 몸에서 빠져나가도 엄청 갈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누구님은 저보다 체중도 덜 나가니까 저보다도 덜 부족해도 정말 심한 갈증 느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이렇게 한 400~500ml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해 보신다면 내 얘기를 들은 입장에서 그러네, 맞아. 야, 진짜 이거 조금밖에 안 빠져나가는 500ml도 안 되는 양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심한 갈증 느낄 수 있겠구나. 조금 더 많이 마셔야겠다.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전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더운 여름철일수록 꾸준한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는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이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쉽게 얻을 수는 있죠. 뭐 싱크대든 화장실이든 뭐 슈퍼를 가든 내가 정수기를 쓰든 물이란 건 사실 굉장히 쉽게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좋은 물, 도움이 되는 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드셔야 할 겁니다. 저는 일단 이 좋은 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미네랄이 들어있나 없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네랄, 인체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소로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건 뭐 우리 뉴트릴라이트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미네랄, 우리가 뭐 식사를 하시든 과일을 섭취하시든 또는 뭐 이런 뉴트릴라이트 같은 걸 섭취를 하시든 다양한 방법으로 역시나 섭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로서의 이 미네랄 섭취도 중요하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로 섭취하는 미네랄이 다른 미네랄보다요,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내가 지금 이 마신 물은요, 30분 정도면은 내 온몸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식사를 하는 것보다, 과일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하루에 3끼 드십니다. 과일 하루에 한두 번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은요, 한두 번이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름철에는 더 자주 마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수분 섭취라는 거, 그 중에서도 이 미네랄이 들어있는 수분을 섭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4가지만 살펴볼게요. 우선 칼슘입니다. 뼈 튼튼, 세포막과 뼈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칼슘이었고요.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그네슘은요, 세포와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또 효소를 활성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나트륨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신체에 적당한 수분을 유지를 해주고요. 또 근육 활동에 도움을 주고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미네랄입니다. 나트륨과 항상 세트로 쫓아다니는 녀석이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요, 세포 내 균형을 맞추고 또 신경 전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름철 수분 섭취할 때 미네랄 잘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냐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그게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 우리나라 여름은 어떻습니까? 덥습니다. 또 어때요? 습합니다. 네. 단순히 덥기만 하다면요, 어찌 보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늘 가면은 습도가 낮으면 좀 선선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습하면요, 그늘로 들어가도 꿉꿉하고요, 불쾌지수 올라가고요, 그냥 하루하루 이 불쾌감이 굉장히 빨리 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기에는 이 덥고 꿉꿉한 게, 습한 게 너무 불쾌한데 세균의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박테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기가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따뜻하죠, 습하죠, 너무 살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만 되면 걱정해야 되는 거, 또 뉴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식중독 뉴스예요. 지금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년간 이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시면 이 여름철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식중독 왜 걸리나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식재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을 때, 또는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섭취를 했을 때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식중독에 걸리다 보면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설사부터 복통, 뭐 구토 증상, 피로, 탈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요. 결국에 뭐 많이 마셔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맥주 아니죠. 커피 아닙니다. 물입니다. 왜냐? 설사한대요. 구토한대요. 땀 흘린대요. 아, 평소보다 내 몸속에 있던 수분이 더 많이 배출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 걸려서 배 아파서 장염 걸려서 병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약도 처방해 주시지만 뭐도 많이 마셔라 말씀하시죠? 물 많이 드세요. 요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뭐 손도 잘 씻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음식, 식재료 잘 익혀 드시고요. 뭐 끓여 먹는 것들, 식자재들, 이런 식기류들 잘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세척, 소독 잘 해주시고 뭐 보관 같은 거 할 때 온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데 전 3번이 꽤나 좀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가 나와 있죠? 끓여 먹기.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은 물을 끓여 먹으세요 나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자료가 서울시 자료였어요. 서울시 자료. 이렇게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정말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볼 거니까 좀 더 보편적인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전파를 해야겠죠. 근데 3번 이 끓여 먹기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수기를 쓰는데 그 정수된 물을 또 끓여 드세요. 네. 리더님들 주변은 어떠셨어요? 그런 분들 한두 분쯤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그런 분들 한번 여쭤보십시오. 누구님, 정수기를 쓰는데 물을 왜 또 끓여 드세요? 네. 라는 질문을 하시다 보면은, 네, 우리, 안희진 리더님께서 지금, 맞아요. 살균 소독 때문에 그 느낌 맞습니다. 이 정수기를 씀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쓰면 안전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덥고 습하다 보니까, 괜히 조금 이런 것들 걱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끓여 드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이거를 정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끓여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 정수기에서 나온 이 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시죠. 다른 정수기 말고 그냥 우리 이스프링 물이라고 해보시죠. 이스프링 물을 내가 지금 바로 한 컵 떴습니다. 근데 이 물을 또 끓인다? 왜 끓여요? 뭔가 조금 더 안심하기 위해서 살균 소독하면 조금 더 괜찮을까 봐 이겠죠. 네. 그러면 그 물은요, 정말 살균 소독이 더 필요한 물일까요? 아니죠. 그 물을 끓이는 그 분의 마음을 조금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누구님, 맞아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우리 음식 같은 것도 자주 쉽게 쉬다 보니까 우리 물도 바로 떠서 먹는 게 조금 걱정될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프링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물 굳이 안 끓여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이스프링에는 누구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박테리아, 세균이죠. 박테리아부터 바이러스까지 이런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난 UVC 기술력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누구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술력을 굉장히 강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굳이 안 끓이시고 바로 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안심을 원했던 그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훨씬 더 이제 믿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런 설명까지 가면 더 금상첨화겠죠. 누구님, 여름에 물 끓이려고 그러면은 물도 끓여야 되고 끓이는 시간 걸리죠. 그 끓이는 동안 또 덥죠. 열기 나오니까. 끓인 물 바로 드실 수 있으세요? 또 식혀야 되죠. 그 번거로운 과정을 언제 하고 있어요. 저희 거 쓰시면은 바로 그냥 떠서 드시면 됩니다. 안심뿐만 아니라 편리까지 하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뭐다? 이스프링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더운 여름철일수록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관리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이스프링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프링이 정의하는 좋은 물의 기준,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수기. 마치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도 옷가게에서 이왕이면 요즘 유행하는 거,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구매하실 거예요. 굳이 유행이 지난 옷을 사진 않으실 겁니다.
옷을 살 때도 내가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걸 사는 것처럼 정수기를 선택하실 때도요, 트렌드에 맞는 정수기를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수기가 트렌드에 맞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결국 우리가 정수기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틀면 나오는 물인데 굳이 내가 정수기라는 기계를 집에 갖다 놨다라는 건 조금 더 안심하고 정수가 된 말 그대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깨끗하게 정수하는 이 과정, 이 기술력들이 시대가 바뀔수록요, 그 시대에는 이런 오염물질들이 이슈가 됐고 중요했고, 요즘 시대에는 이런 오염물질들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오염물질들의 종류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뭐 중금속, 염소, 좀 신경 쓴다면 마이크로시스틴 요 정도 이제 걸러준다고 했다면은 요즘은요, 미세 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잔류의약물질 이런 것들을 많은 업계에서 걸러줍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수기도 트렌드에 맞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시대에 맞는 정수기를 쓰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이스프링,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 과불화합물, NSF 전 7종 여과 성능 인증, 잔류의약물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을 받은 그런 정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나? 바로 E3 카본 필터 덕분인데요. E3 카본 필터 17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여과한다는 거, 무려 NSF에서 세계 최다 오염물질 제거한다라는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뉴 이스프링은요, 세계 최다 NSF 인증 걸러내는 정수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기사 검색해보신 분들은 쉽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스프링 검색해보시면요, 세계 최다 오염물질 제거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얼마 전에 또 발간이 되기도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E3 카본 필터, 하나의 필터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는 3단계가 있어서 이스프링의 3단계를 거칩니다 해서 E3 카본 필터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필터, 프리 필터입니다. 가장 앞단에서 큼지막한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프리 필터를 거친 물은 두 번째 단계인 디펜스 가드로 전달이 됩니다. 디펜스 가드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물질은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면은 뭐 미세 플라스틱은 걸러지는 게 좋아, 좀 신경 써야 한다던데 라는 것들은 이미 인식이 잡히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뉴 이스프링 정말 자신 있게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미세 플라스틱을 단순히 여과하는 걸 넘어서 얼마나 여과하나 봤더니 무려 99%나 제거를 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그런 99% 제거율을 어디서 인증받았냐? NSF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수처리, 수처리계의 끝판왕 인증 기관이죠. 그런 NSF에서 99%나 제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만큼은 안심하고 쓰셔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인, 마지막 단계인 카본 블럭 필터입니다. 이 카본 블럭 단계에서는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오염 물질들이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게 뭐 중금속부터 과불화물, 잔류의약물질 다 여기서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잔류의약품, 신종의약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5살짜리 딸이 있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요, 겨울철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어린이집에서 친구 한 명 걸리면은 우르르 감기 걸릴 때도 많고 막 이렇게 잔병 치레를 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약도 많이 처방받고 항생제를 처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항생제를 주는 부모 마음도 굉장히 걱정되고 또 미안하기도 하죠. 이처럼 항생제는 사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약품인 건 맞습니다. 도움도 참 많이 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항생제는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진 일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지 않고 집에 남은 약들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싱크대, 뭐 변기통, 내가 무심코 버렸던 이런 약들 결국에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는 하루에 2번, 3번 해요.
과일도 뭐 한 번, 두 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은요. 매일매일 정말 수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마실 때 내가 걱정하면서 마시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시기 바로 직전인 그 단계인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수기를 쓰는 단계에서 이러한 걱정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성능이 있다면 훨씬 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줄 때도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종 의약 물질들 뭐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계셔도 좋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파메라진부터 설파메타진, 벤조일 에코닌 이런 어찌 보면 이름도 어려운 이런 의약 물질을 거르고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앞에 지금 설파 뭐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제 강의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실 겁니다. 설파가 붙으면 어떤 성분이다? 항생제 성분 맞습니다. 이제 역시 이게 교육의 효과죠. 맞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설파가 붙으면요. 항생제 성분을 의미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생제 성분 역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이 과불화 화합물 역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할 물질이라고 알려질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피포와 피포스죠.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이스프링, 지금 이스프링 전 모델인 구 이스프링 시절부터도 피포와 피포스는 이미 걸러내는 걸 NSF에서 인증을 받고 있었고요. 이 피포와 피포스를 포함한 하위 5종의 항목이 더 추가가 돼서 뉴 이스프링의 경우는 NSF에서 인증하는 전 7종에 대한 여과 성능을 다 통과를 한 그런 제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E3 카본 필터가 하는 역할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물들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바로 컵으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바로 UVC LED 기술력입니다. 아까 제가 여름철, 우리나라 여름철에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맞습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죠. 덥고 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인 필터링을 넘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은 자외선, 즉 빛을 쬐줘야지만 훨씬 더 강하게 비활성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살균이 되기 때문에 이런 UVC의 기술력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로 박테리아는 무려 99.9999%, 바이러스는 99.99%의 비활성화, 살균력을 보이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나를 보니까 그 비결은 파장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UVC의 파장에 따라서 그 살균력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흔히 비활성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파장으로 알려진 파장은 265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뉴 이스프링에 적용된 파장은요, 265에서 269나노미터의 파장을 보임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놀랍죠? 이런 뉴 이스프링에 적용된 UVC LED 기술력 얼마나 효과적인지 영상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세 개의 시험체가 나올 거고요. 하나는 아예 정수가 되지 않은 물, 하나는 E3 카본 필터만 정수가 된 물, 하나는 E3 카본 필터에 UVC LED까지 정수가 된 물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박테리아가 발생을 하면은 붉게 색깔이 변할 텐데 이 UVC까지 거친 물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수가 되지 않은 물은 가장 빠르게 색깔이 변했고요.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 UVC까지 거친 물은 박테리아 증식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 막 활용해보고 싶으시죠? 네,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녹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아메이 공식 유튜브에 있으니까 고화질로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기존 UVC 램프 대비 UVC LED로 변경이 되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은요. 기존 대비 25% 에너지가 절약이 됐고요. 한번 설치하면 최대 10년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1년마다 그 폐기를 할 필요도 없는 환경을 생각한 그런 기술력까지 적용이 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술력들을 NSF 그리고 WQA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인데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런 내용들 정말 맞는 내용이고 자랑할 만한 내용인데 이걸 만나는 사람들한테 맨날 자랑을 한다 한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너네 회사 건 당연히 너가 좋다고 그러겠지 안 좋다고 그러겠어? 네. 요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맞아. 그치, 자기네 건 자기가 좋다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런 기능은 요런 데서 인증받았고 요런 부분은 요렇게 인증받았어. 우리만 우리 입으로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해준 거야. 그래서 더 믿고 쓸 수 있어 라고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스프링 NSF에서 무려 4가지의 인증까지 다 통과를 했습니다. 42항목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맛이나 냄새와 같은 심미적인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인증이고요. 53항목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들에 대한 걱정에 대한 인증입니다. 과불화합물, 각종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속해 있고요. 55B 항목의 같은 경우에는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살균력에 대한 인증이고요. 401 항목의 경우는 요즘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이런 각종 오염물질들, 신종 오염물질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말 그대로 가장 기본부터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까지 모두 다 인증을 받은 그런 인증 제도다, 인증 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수질협회인 WQA에서 발급하는 이 골드 세일까지 발급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수기에서 말하는 어찌 보면 좀 끝판왕 인증들을 2개 다 받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좋은 정수기 아마 벌써 물 한 잔씩 드시고 싶은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얼른 강의 마치고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요. 이런 좋은 정수기 많은 분들 경험하실 수 있도록 지금 환승워터 이제 물도 한번 갈아타보자 라고 하는 보상 판매 프로모션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형 이스프링을 쓰셨던 분들 또는 타사 정수기를 쓰셨던 분들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번 혜택 굉장히 좋습니다. 아메이 바우처 무려 10만원권 2장 들여서 총 20만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타사 정수기에서 이런 기계식 정수기뿐만 아니라 우리 브리땡 있죠. 이런 그 주전자같이 생긴 거, 물통같이 생긴 거 있죠. 그 브랜드도 혜택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이번 환승워터 보상 판매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혜택은 무료 설치 기간이 무려 내년 2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현대, 신한, 삼성카드로 결제 시에는 무려 10개월 무이자 혜택까지 7월과 8월 달에 혜택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번 프로모션 준비한 마케터랑 얘기를 하는데 진짜 끝판왕으로 본인이 준비했다. 그래서 많이 좀 알려달라라고 특별 또 주문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야, 어떻게 이런 혜택들을 한 번에 이번에 모았지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혜택 놓치지 마시고 더운 여름 좋은 물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